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일항쟁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면서 사학자이셨던 분이 계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국가를 낳으니 이 어찌 두렵지 않으냐. 그래서 오늘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에는 한국 고유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무형유산학과 교수로 계시는 최영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방학 중에 좀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뭐 책을 또 집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필생의 역작으로 한국 철학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2027년 상반기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쓰려고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제가 1996년에 예. 한국 유학 통사를 5권짜리를 냈습니다. 원고지로 한 10,000매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요새 말하는 업버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개정 중판을 2006년에 냈고요. 예. 2016년에 또 개정판을 또 냈고요. 2026년이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내는데 그걸 계속해서 수정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방학 시간이 뭐 되게 빨리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철학사에 진짜 귀중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기대를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을 모신 게 우리 고유 사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이렇게 모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시청자들이 한국 사상 하면 이제 불교나 유교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불교나 유교 같은 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 들어온 것이 뭐 1000년이 지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화도 되고 뭐 우리 예. 한국 사상의 하나라고 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대의 우리 고유 사상하면 뭐 샤머니즘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사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예. 그 말씀을 좀 한번 정의를 듣고 싶어요. 우리 고유 사상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고유 사상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예. 본래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상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유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 중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느 사물에만 특별히 있거나 또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한국 고유사상이라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기원하고 그 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해가 많은 고유사상보다도 오히려 원형이란 말을 저는 즐겼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최초의 유형이고 그다음에 근원적 패턴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고유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예. 좋은 그런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형이라는 건 곧 우리만 가진 특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의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관점과 시각에 다르면 정답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일단 첫 번째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예. 첫 번째 꼽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인간 존중과 함께 생명 존중의 정신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셋째는 우리만큼 평화를 중시한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평화 중시의 정신을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넷째는 극단으로 달리는 것을 싫어하는 중용과 조화의 정신,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고유 사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한국 사상의 원형 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예.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 사상의 원형을 알아보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이제 진흥왕조에 등장하는 바로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이잖아요. 예. 그 날랑비 서문에 대해서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난낭비는 화랑의 비문 아닙니까? 예, 예, 낭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난낭은 화랑인데 저는 예사 화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난자가 난새라고 하는 새 이름이거든요. 예, 봉황과 비슷한 그런 봉황의 한 종류라고 하는 그런 상상의 새인데요. 대체로 이 봉인이 난인이 할 때는 임금, 예, 왕족, 예, 귀족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보통 이 난자를 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난낭, 랑은 화랑이고 난자는 아무나 쓰는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요. 화랑 출신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화랑 출신 임금이 또 한 명이 있죠. 음, 신라 제48대 경문왕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난낭비는 최치원이 경문왕을 기리기 위해서 쓴 비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치원은 이제 난낭비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고유사상인 풍류의 존재를 재발견하고 그다음에 풍류가 유불도 요 삼교 사상의 핵심 요소를 본래부터 예,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이제 중국에서 18년을 지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귀국하고 난 다음부터 고유사상을 탐구하고 이것을 개성하는데 아주 평생의 노력을 다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난낭비 서문에다 집약을 했죠. 아주 정말 그렇게 정제되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최치원 선생은 그 난낭비 서문에서 호암삼교 접하군생 예, 8글자로 예. 이게 뭐 무슨 주문 같아요. 그냥 그게 얼마나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정리를 했는지 예, 말은 쉽지만 생각할수록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특히 접하군생 같은 거는 생각할수록 야 이렇게 심오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우리말로 풀면 그 심오함이 떨어져 버리죠. 예, 예. 저는 이 8글자의 말로 우리 고유 사상에 대한 역사상의 최초의 관심이자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최치원은 풍류의 존재를 재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풍류란 게 있다고 얘기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풍류를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함선교란 말 그 넉자 속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상의 원형을 알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형의 기록을 남겨놓으신 최치원 선생의 날랑비 서문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어떤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남긴 인물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보통 이제 최치원 하면 흔히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정도는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토황소 경문을 남겨서 뭐 문장으로 그렇죠. 아주 이름을 날린 분이다. 사실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사상의 원형을 남기신 그런 어떤 사상가로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최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이제 몇 편을 읽어봤는데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시청자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최치원 선생의 집안은 육두품 아닙니까? 예. 예. 육두품 집안은 굉장히 학풍이 또 가정적인 거는 가풍이 개방적이었습니다. 예. 예. 그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자율성을 중시하는 게 하나의 가풍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님 당시를 대표하는 유학자 아닙니까? 예. 시대 정신의 산 증인 아니에요? 예. 그분의 동복형이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한테 태어난 동복형. 예. 현준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있었죠. 아. 그 삼국사기 최치원전 열전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화엄종의 고승이었어요. 예. 한 사람은 유학의 거봉이고 한 사람은 화엄종의 아주 고승이란 말이죠. 한 집안에서 유학자와
불제자가 동시에 배출된 거죠. 예. 이거 쉽지 않죠.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원효하고 솔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원효 솔총도 육두품 아닙니까? 예. 이런 거를 밀어본다면 당시 육두품은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자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 한 집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유교, 한 사람은 불교 이렇게 나온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치원은 12살에 중국에 유학을 갔죠. 뭐 어느 텔레비전에서 한번 그 역사 스페셜인가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조기 유학생이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조기 유학생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안 밝혀진 게 뭐냐면 자기 형이 또 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분은 국법승이죠. 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간 그건 국법승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패밀리 유학이죠. 예, 패밀리 유학의 선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중국에 갔을까요? 육두품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신분상의 열쇠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이걸 만회하려면 중국에 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중국 가서 최치원은 빈곤과에 급제하고 예. 또 한 사람은 중국에 가서 아주 고성이 돼서 돌아오면 인근 가까이에서 임금을 갖다 협찬해주는 보좌해주는 불의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형제간이 갔던 거죠. 최치원 선생은 아버지 바람대로 10년 안에 급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초과 달성했습니다. 874년에 빈공 진사에 급제합니다. 그 뒤로 18년 동안 관리로 있지 않았어요? 예.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당나라로서는 황소의 난이 정말 불행한 거였지만 최치원 선생에게는 황소의 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름 석자를 날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토벌군 사령부에 있으면서 뭐 당시 사령관이 고병이었거든요. 예. 이 고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많은 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공문서를 최치원 선생이 한 거죠. 이름을 크게 날렸습니다. 당시 고병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조정의 실력자였는데 너무 최치원 선생을 높이 평가하고 아주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자, 이렇게 고병 밑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아주 뭐 아낌을 받았는데 그러나 역시 이방인입니다. 예. 예. 뭐 벼슬자리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그다음에 뿌리 깊은 당나라 사람들의 차별의식 뭐 이런 예나 거 지금이나 똑같겠죠. 예,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올라가 봤자 관리라고 해봤자 중간 단계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12살에 가가지고 거의 30이 다 되달까지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날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귀국하게 된 배경을 뭐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 당시 모시고 있었던 토벌군 사령관의 그 고병이라는 사람 실력자죠. 근데 이분이 아주 그냥 도교에 아주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난리통에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걸 게을리하고 황제의 명령도 우습게 헐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큰 화가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최치원 선생이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겠다 하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회남 막부, 그 최치원 선생이 있었던 토벌군 사령부가 머지않아 큰 화를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기까지 아마 정신적 갈등과 방황이 컸을 겁니다. 근데 최치원 선생은 확실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신라로 돌아온 지 3년 뒤에 역시 예견했던 대로 고병이라는 사람이 아주 피살당하죠. 정부의 명을 어기고 했으니 가만두겠습니까? 예, 아마 이렇게 명철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적시에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고국으로 예. 신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예. 그 최치원 선생하면 이제 뭐 날랑비 서문을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최치원 선생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대단한 큰 동인의식이라는 이 네 글자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동인의식이라는 게 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의식이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쓴 분이 이제 우리 은사님, 예. 유승국 교수님이 처음 쓰셨고,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거기다 이론을 붙여서 하나의 이제 학술적인 명사로 쓰도록 한 사람이 접니다. 예. 동인의식이란 건 동력동자에서 사람인자죠. 예. 우리는 동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민족 주체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게 동인의식이란 말이 이제 최치원 선생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고양한 사람이 고양한 게 아니고 예. 실제로 한국 사상사를 공부해보면 7세기 무렵부터 신라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대두하게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민족 주체의식이죠. 예. 신라 특유의 동인관, 우리는 동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인관, 동방관,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동방관이 바로 그건데, 자, 중국은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지라고 봤죠. 소위 말해.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를 동방이라고 하고 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중심이 중국 중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신라 사람들은 참 멋쟁입니다. 좋아. 니들이 봤을 때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인이라고 했겠지? 동방이라고 했겠지? 좋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니들은 서국이야. 서쪽 나라다 이거죠.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중심을 자기다 놓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는 서국이다 이거야. 예. 중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서국이라고 했어요. 음. 그다음에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것을 서학이라고 하고 음. 또 서유라고도 이렇게 했잖아요. 아, 신라를 이렇게 동국, 그다음에 신라 사람을 동인이라고 한 거, 아 이거 아주 비교가 되죠. 중국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서학, 서유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일단 주체에다 놓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방향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주체의식이죠 이게.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딱 4대 모아주의가 아주 찌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성인 사회에서 이런 게 대두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알만한 사람은 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의식 세계가 투영된 것이 바로 동인의식인데 이것을 아주 크게 띄운 사람이 최치원 선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인의식 하면 최치원을 떠올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민족의식의 자각, 동인의식.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동인의식 하면 바로 최치원 선생을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상사에서 그런 걸 전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만은 역사상 우리 민족 주체의식과 관련해서 신라 하대에 동인의식, 민족 주체의식이 나왔다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이 동인의식의 고치는 종래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또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주체 역량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라후기 사상사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죠. 당대에는 모하의식, 중국 거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낮추는 자비적인 그런 경향이 적지 않았죠. 근데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는 문화민족이야. 우리는 뭐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의 밑바탕이 된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예. 이거는 아주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서 특별할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실제로 사상사적으로도 이제 고려라든지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민족 주체의식을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이제 신채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채호 선생은 최치원 선생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4대 모화주의 표본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하셨죠. 이런 종래의 평가는 연구를 아주 정밀하게 진행한 다음에 내린 그런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일방적인 평가는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치원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국한 뒤에 모든 학문 역량을 갖다 우리의 고유 사상을 탐구하는데 거기다 그 노력을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결과가 나온 게 난낭비 사문이고요. 근데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이질적인 사상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성격의 풍조도가 있다. 이거 아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고유사상이던 이 최치원 선생의 뜨거운 관심과 기발한 해석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후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최치원 선생께서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에 예. 소위 이제 신라 지식인 사회에서 태동되기 시작하는 동인 의식을 크게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역사관 또 우리의 주체적인 어떤 사상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크게 이제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날랑비 서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은 이제 날랑비 서문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그냥 그 간단하게 얘기만 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예. 우리 또 평생 사상사를 공부해 오셨으니까 교수님께서 예. 날랑비 서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 직접 좀 풀어주시기를 예. 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예. PPT 예. 보시면 더 자, 좋겠습니다. 원문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예. 우선 이 뜻을 예. 한번 쭉 길지 않으니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원 난낭비서의 왈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 이 현묘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심오한 이런 뜻이죠. 예, 그걸 그런 도를 풍류라고 한다. 예. 설교지원, 이 설자가요, 베풀 설자입니다. 말씀 설자. 목사님 설교라고 할 때 그 설교가 아니에요. 예. 교를 베푼다고 할 때. 그 교를 설한 근원은 비상선사라. 선사라고 하는 책에 갖추어 자세히 실려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선사라고 하는 책이 당시에는, 최치원 당시에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밀었죠. 그걸 보라. 라고 했는데 이 책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너무 아쉽죠. 조금 더 인용했더라면 좋을 텐데. 예. 예,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신뢰 포함 삼교라. 그 실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을 자기가 봤더니 포함 삼교요 접하군생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8글자가 핵심, 예. 핵심적인 글이라고요. 삼교, 유교, 불교, 도교. 이거는 당시 이제 국제적인 공인된 종교와 사상 아닙니까? 철학이죠. 이제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유행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해석하고 분석을 했더니 그 유불도 삼교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미리부터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종합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 원래부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제 포함이란 글자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 예. 이제 앞에 나온 것은 그 내용을 유불도 삼교를 가지고 비교한 거고요. 그럼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현실에 끼친 영향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접하군생이라고 한 4글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생이라고 썼죠? 예. 군생은 중생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그 생명체죠. 근데 여기서 중생이라고 쓰지 않는 거는 자칫하면 중생으로 쓰면 불교로 오인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중자를 피하고 군자를 쓴 겁니다. 무생명체를 접하면 화자는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예. 예.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자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우리 삼국유사 단군기에 보면 화자가 3번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우리 한국 사상을 할 때 화자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접자 같은 거는 와 이게 무슨 글로도 표현이 안 돼요. 한글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이건 접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무생명체를 만나면 뭐 어쩌고 한다는데 만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접자를 쓴 거예요. 예. 이 접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포함삼교 접하군생이라. 자, 그러면 앞에 삼교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여란 말이 이를테면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집안에 들어가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그다음에 또 밖에 나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지치하라. 노사구는 노나라의 사구표서를 지낸 공자죠. 예. 공자의 가르침, 유교의 주지와 부합하고. 이건 충효를 가지고 유교의 기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 풍류도에 충효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건 유교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그런 얘기죠. 예. 처무의지사행 불언지교. 예. 무의의 일에 처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추지사지 총회라. 주나라 주사의 근본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다. 예. 주주사는 노자를 말하는 거죠. 예. 재앙막작 재선봉행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는 거. 이것은 주권태자 이화여라. 주권태자. 주권.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인도죠. 예. 주권태자는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불교의 교화다. 이런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커다란 비문 속에서 핵심적인 거 앞에 76자만 뽑아갖고 김부식이 인용한 거예요. 예. 조금 더 인용을 더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날랑비서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원형 사상의 원형을 풍류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풍류라는 말은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그 대일항쟁기의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풍류는 우리말의 불, 또 광명을 상징하는 그런 불우라는 말에 음사다, 한자 음사다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하신 것도 있고 한데 예. 이제 교수님께서는 논문에서 이제 이 풍류라는 말이 그냥 뭐 그 최치원 선생께서 지어낸 그 당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내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우리 선학들 보면 음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불우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광명으로 푼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당시로서는 많은 자료를 쉽게 내 눈으로 직접 보던 시절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그렇죠. 근거를 아무래도 들이대기가. 한계가 좀 있었죠. 예, 자료. 지금은 뭐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예. 이 최치원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을 풍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8글자로 포함 이렇게, 삼교. 포함 삼교 접하곤생 이걸로 해석을 했죠. 예. 예. 최치원 선생이 보는 풍류는 역사적 실제입니다. 가공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최치원 선생의 주관과 철학으로 내린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풍류를 얘기할 적에는 아무리 역사적 실제라 하더라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처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해석한 사람이 최치원 선생이기 때문에 당신의 철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야 그 점을 미리 알아야 풍류의 실체에 가깝게 들어가지 않을까. 우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최치원이 말하는 풍류는 문헌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헌적 근거를 찾고서 아주 굉장히 놀라워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보통 그전에는 풍은 바람이고 이유는 물이죠. 예. 흐른다. 뭐. 그래서 이제 모두들 뭐 물의 철학, 바람의 철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건 연구자 자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과 바람으로 하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문헌적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중국 동진 때 고승으로 그 도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안. 예. 최치원 선생이 사삼비명에서 많이 인용했던 그런 승려입니다. 그분의 그 글 가운데 이교론이 있어요. 이교. 이교는 두이자에다 가르치고. 두이자에다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할 예. 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종교라는 건 두 가지 아니에요? 유교하고 도교죠. 예. 그거에 대해서 논한 글인데 거기에 풍류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 선생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데 거기서는 풍류란 말 대신 순풍. 순수하다라고 할 때 이 순자에다 바람풍자. 예. 순풍이라고 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이 난낭비사문에서 풍류라고 했고요. 또 풍류라고 한 문헌이 또 있어요. 예. 지증대사에 비해서 또 풍류란 말을 씁니다. 그냥 풍류가 아니고 난낭비 서문에 나오는 그 풍류를 다시 쓰고 있어요. 아. 예,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풍류라고 하는 것은 풍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기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전통 사상, 전통 철학, 전통 문화 이런 것을 다 풍자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80년대 국풍 80이라는 게 있었죠. 아, 예.
그때 이제 풍자도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자라고 하는 흐름이란 뜻이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이 풍류는 유풍여류 예로부터 쭉 하나의 전통인데 그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 뒤로 흘러내려왔다라는 뜻으로 유풍여류에서 풍자 따고 유자 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도안의 그 이교론 그 원문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홍명집 그 불교 중국 불교에 관한 모든 그 역사적인 전거가 많이 들어있죠. 광홍명집에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그 이교론의 앞대목입니다. 거기 예.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도의 일준동자가 예. 서경의 통방선생에게 다음같이 물었다. 동도, 서경, 일준동자, 통방선생 이거 다 가공인물이죠. 예. 옛날에는 뭐 설명할 때 이렇게 가공적으로 어떤 인물을 끌어내 가지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건대 풍류경추 풍류가 게을고 추락하여 육경이 이 때문에 편수되었으며 그래서 쭉 나가잖아요. 예. 야 원래는 풍류라고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는데 시대가 뒤로 흘러감에 따라서 두 개로 분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풍류 하나인데 거기서 유불도가 나온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고조 아닙니까? 예. 여기서 풍류가 처음 나옵니다. 예. 제가 그때 풍류가 기울고 추락하여 육경이 이 때문에 편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뻐기고 자랑하는 기운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서 도자 도덕경, 도경과 덕경 상하 두 편이 이 때문에 찬술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하나가 빠져서 그렇지 이 불교까지 들어가면 말이죠. 완전 우리 풍류도의 포함 삼교하고 논리 구조가 같죠. 예. 여기 처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요약하자면 사실상 풍류에서 유가사상과 도가사상이 분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최치원 선생은 이 도안의 글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 여러 글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거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그래서 이제 풍류를 정의할 때 이 글을 참조를 아주 많이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건데요. 최치원은 풍류를 풍화라고 하는 풍화. 지금도 이제 어디 그 옛날에 조선시대 그 건축물에 보면 무슨 화자 쓴 건축물이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풍자, 관풍루라든지 관풍각이라든지 풍자 들어간 게 많습니다. 육아에서 풍, 화 교화한다고 할 때 화자 굉장히 중시하죠. 요 두 가지 개념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풍류할 때 그 풍자, 그다음에 접하군생할 때 그 화자죠, 화자. 풍자, 화자 이 두 개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 교화시킨다는 거죠. 예. 풍은 바람이고 이제 화는 변화 아닙니까? 바람의 철학과 변화의 철학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바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풀이나 풀 같은 거는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세게 불면 세게 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교화할 때 이제 바람에 보통 비유를 많이 합니다. 살랑 불면 뭐 흔들거리다 말고 세게 하면 그런 세게 한 대로 이렇게 풀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지도자의 교화를 얘기할 때 풍자를 얘기합니다. 이 풍류에서 바로 요 바람 풍자, 변화라고 할 때 화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죠. 근데 앞에 바람이 채라고 한다면 이제 흐름은 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철학적인 용어로. 진왕 순수비에 보면 첫머리에 세 번째 줄에 순풍 불선할 때 순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현화불부라고 할 때 순풍, 현화 이게 나오잖아요. 예. 순풍에서 풍자, 현화에서 화자 이게 풍화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낭비서도 그런 걸로 돼 있죠. 순풍과 현화 역시 바람과 변화의 철학을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진흥왕 순수비가 앞에 나온 거고 난낭비서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자매편이다. 그래서 그런 말 쓰죠. 자매편이란 말 쓰잖아요. 무관하지 않다.
최치원 선생이 그 사상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거를 자기 글로 녹여서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류라는 말이 최치원 선생께서 이제 날랑비 서문에 처음 남겨놓으셨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우리 고유의 그런 어떤 우리만의 사상의 원형이 이미 최치원 선생께서 날랑비 서문을 남기기 이전부터 진왕 순수비 속에 이제 담겨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최치원 선생께서 이제 신라 말에 정리를 하시면서 도안의 이교론에 등장하는 풍류라는 말, 그 말을 참고는 했겠지만 그것을 말 그대로 이제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어떤 그 사상에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날랑비 서문에 대해서 쭉 풀어주셨는데 또 풍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날랑비 서문에 보면 이제 풍류를 현묘지도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역에서 등장하는 이제 도라는 것은 흔히 중국에서 그 노자가 창시했다고 하는 도가의 이 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도자가 들어가면 다 같은 걸로 하는데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이게 뜻까지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도는 도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종교와 윤리를 따로따로 나눠보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의 특성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명칭을 붙일 때 도라고 붙이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학이라고 또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도라든지 그다음에 근세의 민족 종교 가운데 동학이라든지 또 중산도라든지 다 이게 딱 거기서 나온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 의미의 도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명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현묘지도라고 하면서 이제 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말이 이제 앞에서 날랑비 서문을 쭉 해석해 주시면서 현묘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이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또 오히려 또 풀면 맛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시청자를 위해서는 이 현묘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옛날에 우리 은사님이 이 현묘 지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묘란 말을 할 때, 이거는 말이나 글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좀 통하는 게 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다. 왜 사투리에 거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거식이라고 하면 좀 통한다. 왜 그쪽에서는 거식이라고 하면은 다 통하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다 통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현묘란 말은 풍류도의 원형지를 암호화해가지고 압축해서 담아놓은 그런 압축 파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현묘란 말은 노자 제1장에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현지우연 중묘지문이라. 그렇죠? 현지우연에서 현자 따고 중묘지문에서 묘자를 따고 해서 그래서 현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주 혐오한 데다 심오한 데다 또 심오해요. 이것이 바로 중묘 모든 미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따다 쓴 겁니다. 근데 요 대목에 앞서서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만물지모라.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하니 동위지현이라. 요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이거 보면 참 최치원 선생님 공부 어지간히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선 요걸 왕필의 줄을 따라서 이제 보시면요.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그랬는데 그 밑에 게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이라. 한 군데 같은 데서 나왔는데 이름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데를 일러서 뭐라고 하냐? 현이라고 한다. 감이 잡히시죠? 그 같은 곳은 융합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오기 이전에 융합해 있는 융합체 아니겠어요? 그 같은 곳을 일러서 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융합체를 현이라고 하는데 이 현이 말이죠.
말하자면 풍류도, 포함 3교의 풍류도를 한마디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이라는 한 글자가. 한 글자가. 예. 줄이면. 예. 줄이면 한 글자를. 예. 아, 요렇게 왕필의 줄을 갖다가 이제 최초 선생님이 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현묘지도라고 한 거죠. 깊고 심오한. 예, 그리고 심오한 건데 그런 뜻도 되지만은 유명과 무명이 있는데 서로 다른 거죠.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본래 한 군데서 나왔어. 같은 데서 나왔어. 같은 데가 풍류도라고 한다면 풍류도에서 유불도 3교가 나오듯이 서로 다른 게 나오듯이 동위지현이라 그 같은 데 일러서 현이라고 한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왕필의 주석에 보듯이 천지와 만물 예. 모든 것이 나온 그 시작점 예. 그 점을 이제 지향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현자가 아주 그 미묘한 거죠. 그거를 이제 따다가 예. 현묘한 도다 이렇게 이제 최시원 선생님 붙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 풍류도의 핵심 요소로 주어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건 모두 풍류도에서 나온 거죠. 근데 각기 나온 뒤는 어때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동출이 이명이라. 한 곳에서 나왔는데 이름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이름만 달리합니까? 성격도 다르죠. 그런데 꼭 같은 데를 일러서 현이라고 하니 이 말밖에 쓸 수가 없죠. 예? 예, 꼭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쓴 겁니다.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이제 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와 다양성을 내포한 근원적인 하나죠. 한일자죠. 예. 그 하나에서 세계의 만물이 이제 나타나고 현상화합니다. 예. 거기까지 다 보신 거예요, 최치현 선생은. 예, 이 현은 현묘지도인 풍류도에 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묘지도가 포함상교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청자들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부족한 거는 뭐 책을 읽어보셔야죠. 예, 어렵긴 뭐 오늘 이 합니다만. 말로 나누는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 풍류도가 유불도 3교 사상과 일일적이지 않죠. 네, 다 원래 하나로 수렴이 되니까. 그러나 따로 또 떼놓고 보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다 미묘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풍류도가 군생을 변화로 이끄는 것이 참으로 신묘하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다른 말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현묘지도란 말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현묘란 말이 노자에 나오니까 이분이 도교 사상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건 선입견이죠. 예. 여기 말은 거기서 따다 썼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현묘지도라는 말은 그냥 보통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거 하고 지나가 버리면 별게 아닌데 심오한 것으로 본다면 거의 접하곤생 수준입니다. 아주 신령한 기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넉자, 사자, 성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이제 풍류도를 현묘지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예. 사실 이제 풍류도의 핵심은 8글자인 포함삼교, 접화군생 이 8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포함삼교 하면 이 4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 뭐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뭐 핵심을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예. 포함삼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 포함이란 두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풍류도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예. 우선 포함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어에 한자 근자가 저렇게 다르잖아요. 예. 예,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포함,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위 겁니다. 예.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밑에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명한 철학과 교수도 논문에서 쓰기는 위 것을 썼는데 해석은 아래 걸로 해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 뭡니까? 이 풍류도라는 것은 유불도 3교에서 좋은 점,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완전히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고유사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함이란 말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3교란 말이 나왔는데 당시에 국제적인
공인된 사상 철학은 세 개죠. 예. 유불선. 그게 해석이 틀립니다. 3교를 가지고 이 풍도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준이 그렇기도 하지만 최치원 선생은 이 난낭비 서문을 중국 사람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배려한 측면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인데 그걸 당시 국제무대인 그 중국에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들을까요? 예. 그럴 때는 국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아, 예.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밴 사람이라서 글을 쓸 적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까지도 염두에 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치원 선생은 당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민족 전통, 민족 사상 이런 것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당시 국제 무대인 알리고 싶 당나라에까지 예. 알리고 싶었던 그런 의도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요새 뭐 국제화, 세계화 그러잖아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사적 흐름에서 파악한 분입니다. 세계사적 흐름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신 분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편적 가치 기준과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 분이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에 아주 공헌한 분이다. 나는 그렇게 적극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